예, 상임선대위원장 원내대표 서광진입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입니다. 특히 공직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부동산 문제는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공직 윤리를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척도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평택을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바로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대지 관련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검사 재직 시절이던 2002년 남동생과 함께 남양주 창현리 농지 약 1,000평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지목은 농지, 즉 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2013년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고 이후 마트와 주차장이 들어서 가치가 크게 뛰었습니다. 결국 2022년 총 57억 5,90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이 발생했고 농지 매입 이후 지목 변경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기의 전형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실제 농사를 지었습니까? 김 후보는 현직 검사 시절 땅을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매입 당시 당해 7월까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해외 연수를 간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개혁의 최전선에 있는 집권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라면 농지 취득 목적과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남양주 마서구리 임야 투기 의혹입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수원시장 후보였던 김용남 후보에게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바 있던 의혹입니다. 수원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과 민주당 후보 캠프는 2002년 김용남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매입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서구리 내 산 42-3, 산 42-6, 산 42-24 등 임야 약 5,000평이 인근 시세 기준 약 150억 원 상당에 이를 수 있다며 기획부동산형 땅 투기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 후보 측은 선산용으로 산 것, 투기로서 어떤 가치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해당 임야는 마석역 인근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던 2012년 해당 부지에서 약 1.2km 떨어진 마석역에 ITX가 개통했고 이후 시세가 크게 뛰었다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2030년 무렵으로 예정된 GTX-B 마석역까지 고려하면 산 꼭대기라 투기 가치가 없다는 해명은 너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필지에 매우 투자성 좋은 물건으로 한마디로 대박을 노릴 만한 투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토지를 보면 수상한 증여의 형태도 보입니다. 2008년 김 후보는 땅의 일부를 부친에게 증여를 합니다. 아마 소유관계를 통해 선산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 합니다. 그러나 2023년 부친 사망 이후에도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김 후보가 대규모 임야와 함께 도로 연결 필지를 매입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향후 개발을 기대하고 연결로를 확보한 계획적 매입의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김용남 후보, 정말 이 땅이 선산용 임야였습니까? 김 후보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부모님의 선산이 하남 금단산 인근에 있다며 다녀온 내용을 올린 바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022년 민주당의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이 지금이라고 달라질 리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두 투기 의혹은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된 의문은 분명합니다. 김 후보가 7년차 검사였던 2002년 남양주 일대 농지와 임야를 잇따라 매입했다는 점입니다. 그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당 간판이 바뀌어도 검증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로 답하면 됩니다.
김영남 후보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평택 시민과 국민께 당당히 진실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